다음은요, 오늘의 빅피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여행 작가가 필리핀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여행 피살자는 중견 여행사 대표이고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갔는데 주영욱 씨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안티폴로 거리에서 발견됐는데 한국인 남성으로 총상을 입고 발견되었다라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살의 원인이 이게 강도라고 봐야 돼요. 원한 범죄도 워낙 필리핀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사실 이 상태를 보면 피살된 상태를 보면 조금 약간 심각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테이프로 손이 뒤로 묶이고 입이 막힌 상태에서 총상을 입었는데 총상했는 게 좀 처형 형식의 총상 방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경찰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협력자, 그다음에 프로파일러 이런 살람들이 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아직 범인이나 범행의 동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왔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원래 숙박시설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사망의 사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디서 사망을 했는지 혹시 이 장소가 이 장소가 10km 떨어져 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사망을 하고 사체를 유기를 했는지라는 부분과 사실 필리핀이란 곳이 약간의 그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부정부패도 많고 셋업 사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에서 어떤 범행이 연루되어서 좀 안타까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이제 현지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파견된 주재관과 그다음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빼앗긴 사건이기 때문에 낱낱이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이렇게 많은 분이 그랬다. 이게 근데 승현이 여기 필리핀이라는 곳이 데이터 통계상으로만 보면은 이런 사건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필리핀 내부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좀 조심스럽지만 필리핀에서 하루에 29건 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대요. 하루에? 이 살인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피해자가 아니라 그 필리핀 안에서 29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1시간보다 더 빠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살인 중에 가장 대표 중에 강도살인 두 번째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청부살인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해외에 나가서 사망했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살펴보면 필리핀이 제1의 국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맞기 때문에 특히 총기 국가이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부패 그다음에 셋업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매우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고 특히 딱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를 타거나 그다음에 지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중교통 같은 걸 탈 때 특히 택시 탈 때 좀 환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택시 안에 마약이라든가 총기를 냅두고 타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좀 이렇게 잡히게 하는 경우라든가 지푼이 이런 걸 탈 때 옆에 있는 가방에 마약을 좀 던지기 수법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여행하는 분들을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대사관에서는 좀 정확히 알고 가끔 국민들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그냥 엔슬폰으로 들어가고 우리 끝났다는 무책임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좀 긴급 전화번호도 있고 이렇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휴가철이니까 여행을 가시는 분도 좀 조심하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줄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사망하신 분이 여행 전문가거든요. 누구보다도 여행의 안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행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 사고를 당했고 아직까지 범행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생소한 곳에는 함부로 가지 말라든지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곳만 가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이 외국에 갔다가 사망한 통계를 봤을 때 2016년까지 5년간의 통계를 놓고 보면은 가장 많이 사망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48명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인이 많이 사망한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런 순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보다 2배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기가 사용되는 나라로 갈 때는 정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참 이색적인 재판인데 피고인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네, 이 원고 두 사람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이 원고 두 명은 이 6.25 당시에 북한에 납북되었던 국군 포로였다라고 합니다. 1953년에 정전 이후에도 이 남한으로 다시 이제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머물면서 강제 노역, 이 강원도 이 강동군의 탄강에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국군 포로에 대해서 강제 노역 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하면서 2016년도에 임금하고 위자료를 포함해가지고 1인당 1억 6,800만 원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성립이 될까 싶은데 아무튼 재판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김정은을 상대로 피고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김정은은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김정은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그리고 그 공화국의 대표가 김정은이기 때문에 이 피고 김정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3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소를 제기한 지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재판이 열리려면 피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 원고 이 두 분은 송달을 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주소를 물어보고 또 심지어는 UN 북한 대표부 또 북한에 나가 있는 뭐 외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등에 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저것을 당연히 안 되겠죠. 받기를 다 거부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법원에서 송달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변호인단에서 이 공시송달을 요청을 했고요. 예. 이 공시송달은 피고가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법원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2주 동안 공고를 하면 2주 기간 지난 뒤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령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예.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작권은 국제적으로 서로 존중해주게 돼 있는데 2004년에 아마 남북 간에 이 저작권에 대한 했나 무슨 봐요. 조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뭐 방송이나 출판이 북한의 방송 출판을 이용을 할 때 그 저작권을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 대신 관리해서 차근차근 모아서 법원에 공탁을 해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금액이 16억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법원에 공탁된 북한의 저작권료는 사실은 북한의 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승소하게 된다면은 이 돈에서 지급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이분은 77세 여성 할머니 모델이에요. 네, 아무래도 최근까지 그 시니어 모델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 네. 60대의 김칠두 모델이 화제였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나이가 더 올라가서 77세인 최순아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노인이 되면 이제 백발이 좀 고민이 돼가지고 염색도 네. 하고 많이 그러는데,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백발에 곱슬머리인 게 트레이드마크가 돼가지고, 이제 화제인데, 문제는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 바빠지시고 좀 젊어지시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오히려 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뷔하신 건 아니고 이미 뭐 데뷔하셔가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6, 7년 정도 되셨고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해 가을 겨울 시즌부터 모델 직접 무대에 서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화제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패셔너보다 여러 개 찍어가지고 점차 좀 화제가 더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른이 넘어서 시작을 하셨다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가정주부셨다가 68세 때 이제 간병일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돌보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늘씬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모델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71세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넘겼는데 그렇죠. 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더니 밤에 좀 그런 얘기가 좀 계속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델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차마 이제 자식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혼자 시작을 하셔가지고 처음엔 약간 좀 그런 워킹이나 이런 게 부담스럽기도 했었지만 점점 그런 게 몸에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도 중요하지만 모델을 하려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많은 이제 뭐 동화책이나 이런 거보다 할머니라는 인식에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관리를 잘 하셨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깁스였다고 합니다. 허리가 꼿꼿해가지고 근데 그런 꼿꼿한 허리가 모델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탤런트 김영옥 씨도 방송에서 힙합을 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힙합이라는 거는 전혀 문행 아니지 뭐. 근데 이게 해볼수록에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해보면 느낄 거예요. 매력 있어요.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야인데 지금
저 지명수 씨 같은 경우에도 먼저면 뭐 이렇게 재미로 해서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걸 몰랐지만은 그 들어가서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 그러나 래퍼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정말 힙합 한번 해본 게 원푸드인 것 같지. 그것이 좋았어. 다 찢어봐라 나는 거기서. 날 찢어봐라 다 여기 먹고. 야 이거 누가 내게 그랬어. 이 한가 다 씹어주겠어. 다 씹어주겠어. 실제 랩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힙합을 하는 건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사실은 자질이 뛰어나셨던 게 이미 이제 뭐 시트콤 같은 데서 그 속사포 욕설로 화제였었는데 사실 그때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대사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래퍼로서의 자질은 많이 입증이 됐었고 아마 이런 걸 눈에 띄어서 그런 건지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시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 소화하시면서 사실은 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근데 이분은 또 이제 80대이신데 도전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워낙 그렇죠. 자질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랩을 즐기고 있다는 거. 다른 장르도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힙합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람이 즐기고 그로 인해서 듣는 사람이 즐거운 게 가장 큰 요건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충족시키고 있는 래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